재산 중에 부동산에 올인한 사람들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이 20억인데 부동산이 25억인 사람도 있어요. 대출 받아서까지 돈을 빌려서까지 아파트를 사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00%가 넘는 사람들이 많아. 집이 없는 사람은 전세 보증금에 다 들어가 있어. 전 재산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부동산이 생애 거의 전부예요. 재산의 전부고 집이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이 부동산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집을 가진 사람들도 서울에는 아파트가 절반 160만 개, 170만 개가 있고 다가구 빌라 연립 단독이 160만 개가 있어요. 다가구 다세대 연립 빌라에 사는 사람들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파트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수요는 항상 많아. 근데 아파트로 갈 길은 경제력이 좀 딸려서 할 수 없이 좀 불편해도 거기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아파트가 더더군다나 이제 좀 위치가 괜찮다. 그걸 그 가짜들은 똘똘한 한 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똘똘하긴 뭘 똘똘해. 오를 때는 똘똘해요. 떨어질 때는 똘 떨어질 때 강남 아파트 값 떨어질 때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럼 가짜들이 하는 말은 전부 그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가짜인 게 금방 들통이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생이라는 거는 민의 재산의 100%, 150%가 부동산에 가 있는데 재산이 그 부동산 아파트 하나 갖는 게 내 집 하나 갖는 게 꿈이고 희망인데 애 키우고 이 노무현과 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청년들이 시집장가도 안 가.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위감이 당신 지금 전세야 월세야? 월세 삽니다. 직업이 뭐야? 유튜버입니다. 장가도 못 가. 장가도 못 가. 왜? 전세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딸이 가서 좀 덜 고생할 것 같아서 이게 신분이 됐어. 근데 세상 모든 나라에 전세 제도가 없어요. 월세밖에 없어. 다른 나라 청년에 비해서 우리 한국의 청년은 안 좋은 거죠. 전세 제도가 과연 누구한테 이로운 거냐. 집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로 빌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또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전세를 놓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게 이로워요. 전세 보증금 받아다 은행에다 맡겨서 은행 이자 나오는 것보다는 월세 받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런데도 월세를 놓지 않고 전세를 놓는 이유가 뭐예요? 집값을 채워주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릴 여력이 안 돼서 무이자로 쓰는 전세를 놓는 거예요. 집을 가졌거나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에게는 전세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있으면 좋은 거야. 총각들, 처녀들, 돈이 없는 사람들,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전세 제도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야. 다른 나라에는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파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볼게. 조중동 신문에 크게 난 과장 광고. 탤런트 나오고 어디에 여기 조만간 들었을 것처럼 잔뜩 써놓은 그런 과장 광고만 보고 아파트를 사. 그것도 막 쫙 줄 서서 사.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도 없어도 사. 요즘 모델하우스 안 짓기도 해요.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사이버 모델하우스 해가지고 그것도 노무현 때부터 없어졌어. 노무현 정부 때 판교 신도시 할 때부터 모델하우스를 안 져도 되게끔 만들어놨어. 그냥 사이버로 해서 웹상에 가상 모델하우스 써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부 건설업자와 재벌한테 이롭게 만들었어. 모든 제도가. 그래서 건설업자와 재벌한테 이렇게 만들면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간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을 누가 어떻게 끌어올렸는가 하는 거를 내가 저 책에 써낸 거야. 인터뷰를 하고 해도 공영방송 KBS나 MBC 기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보도를 잘 안 해요. 조중동은 우리가 하는 얘기를 보도하면 재벌 총수나 재벌이 싫어해서 또 안 해. 김어준 이런 특정 정치 세력을 그냥 무조건 지지하는 친구들이 또 잘 안 해.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은 땅짓고라고 난 또 그게 무슨 언론이요?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만든 또 어디는 지코노미 환경 재벌이 만든 한국경제신문에 방송을 한다고. 내가 그런 데 가는 이유는 어디는 출연료도 안 줘. 그래도 출연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접속자가 꽤 있어서 아군이든 적군이든 내가 많은 정보를 얘기를 하면 최소한 생방송으로 하면 보는 사람이 좀 있을 것이고 또 편집해서라도 또 볼 것이고 얼마든지 가능할 거다. 그냥 막 오라는 데는 엔간하면 다 가요. 내가 하는 말을 막지를 못하거든. 그 사람들이 가서 땅 짓고에 가서도 조선일보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당신들이 한 십몇 년 전부터 계속 거짓말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왜? 그렇게 하다가 나를 좀 붙잡아 간다거나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집값 잡는데 큰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불편해하진 않으시던가요? 방송 끝나고? 이건 노무현 정부 때는 국정원 직원이 거의 매일 나를 쫓아다녔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귀찮지 않냐? 내 사무실에 와서 그냥 근무를 해라. 앉아있어라. 앉아있어. 내 사무실에 와서.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 너 다 써서 청와대하고 국정원에 보고하려면 그냥 해라. 왜 자꾸 묻냐? 딴 사람한테 귀찮게. 그리고 그대로 전달해라. 또 국정원에도 경제팀이 있으면 데리고 나와라. 나하고 부동산 문제를 좀 토론해보자. 그 다음에 뭐 경찰청에 무슨 정보과 내가 있는 종로경찰서나 이런데 그런 데 있는 친구들이 내 이 움직임을 자기들도 그 월급받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어딘가에. 근데 동태를 왜 주시하죠? 국정원이나 이런 그게 정보거든.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뭐 기자회견을 곧 할 건지, 무슨 기자회견을 할 건지, 뭘 할 건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 박원순도 자기를 저 국정원 직원이 쫓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핑계대서 시민운동 하다가 서울시장 당한 거 아니야. 그랬어. 근데 지금은 따라다니진 않아. 요즘은 내가 뭐 그때보다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안 보이는 데서 하는지 요즘은 뭐 내가 다 드러나니까 그런 건지 몰라도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따라다니든지 말든지 나는 많은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가진 생각, 집값 잡는 방법, 집값이 왜 오르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걸 알려주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제 4년 차까지의 24번의 부동산 정책은 핵심은 뭐가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점. 24번 재벌을 이롭게 해줬어. 24번 건설업자한테 이득이 생기게 해줬어. 24번 조중동이 박수를 치게 만들었어. 근데 조중동은 그래도 배가 고파. 광고가 더 많이 들어와서 나쁠 게 없잖아. 끊임없이 더 줘라, 더 줘라, 더 줘라, 다 풀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여당 24번 발표하는데 우선 보자고요. 지금 여당 대표가 된 이낙연 씨. 그 사람이 지금 정치한 지가 딱 20년 됐어요. 나보다 한 2살 많은데 기자 생활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어. 그래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 2억 주고 반포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 30평짜리를. 그게 노무현 정부 끝날 때 10억이 됐어. 2억짜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또 그 아파트는 2억이 더 올랐어. 12억이 됐어.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2억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지가 총리랬잖아. 자기 아파트 값이 9억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2억에 산 아파트가 21억이 돼서 종로에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그 아파트를 팔았어. 그래가지고 19억을 땡겼어. 땡겼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또 도지사 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고 그런 사람이 지금 여당 대표인데 당대표가 된 지 지금 한 6개월이 넘었는데 무슨 뭐 미래 주거 전략 본부인지 뭐 그런 걸 단을 하나 만들었죠. 뭐 단을 만들었어. 단장은 국토위원장 하는. 진짜. 근데 그 단에서 재벌과 건설업자가 싫어할 만한 대책을 내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싫어할 만한 건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모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후분양제. 지금 시중에 돈이 3,000조가 있대.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아서 그 돈이 아파트로 가기 때문에 집값 오른대. 그 가짜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지? 유동성, 저금리. 근데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 아파트로 가요? 지금 뭐 저금리가 아니라 제로 금리라고 그래도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럼 금리 해놔. 이명박 때 집값 떨어질 때는 금리가 막 높았나?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 계속 금리가 낮아. 근데 그때도 저금리고 지금도 저금리인데 그때는 집을 팔라고 해도 안 팔려서 내놓고 미분양이 150만 개가 됐는데 그 말이 안 맞잖아. 금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집값 오르는 건. 박근혜 때는 금리 싸게 해줄 테니 집 좀 사라고 그랬어. 그래도 안 빌려가. 그 이유가 뭐예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뭐 금리 공짜로 빌려줘도 안 사가. 안 해. 왜? 손해보는데. 근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는 취임 이전까지 낮춘다고 하다가 못하니까 이번에는 송구합니다 하더니 저금리에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서 돈이 갈 곳이 없어서. 공급 부족.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은 뭐 어디 수입해오나? 그래서 공급 부족 때문에 막 3기 신도시 막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대통령 되자마자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때부터 공급 부족해서 경기도에다 아파트 지으면 서울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집에 갈 때까지 거기 아파트 시작도 못해. 그 공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명박 때는 그럼 뭐 경기도에 공급이 넘쳤나? 서울에 공급이 넘쳤어요? 아무도 재개발 재건축도 안 했어. 하던 것도 다 중단을 했어. 그러면 하던 거 추진하던 걸 안 하면 공급이 늘어나나? 그냥 그대로죠. 그럼 뭐야 공급이
공급 늘지도 않았는데 왜 집값이 떨어져? 자, 그렇게 진단을 24번 동안 진단을 해요. 의사가 환자가 어디에 아픈지. 이 진단하는 사람이 돌팔이가 해. 진단을.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지나가던 행인이 와서 진단을 해. 뜨내기가. 그러니까 매번 진단이 틀려. 그러니까 처방전도 지금 뇌에 종양이 생기고 암세포가 퍼지고 있는데 설사약을 먹이는 거예요. 설사약을 먹으니까 그 암세포가 어떻게 돼요? 번져나가. 그 다음 번 또 진단을 또 해. 2달 있다. 이번에는 변비약을 또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4번 엉뚱한 약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더 커져서 점점 더 확산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점점 더 신경이 곤두설 거 아니겠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점점 더 집값이 뛰면 격차가 우리가 평범한 월급쟁이가 이 집값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5억이 올랐어요. 그런 서울의 아파트 하나 가지면 다 5억을 벌었다는 얘기야. 강남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평균 8억 8천 9억이 올랐어요. 강북의 아파트는 평균 4억 가까이 올랐어. 그러면 4억 5억이라고 해도 1년에 1,0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40년 50년을 모아야 돼. 자산 격차를 40년 벌려놓은 거야. 저 지방에 있는 저 산촌에 있거나 어촌에 있거나 농촌에 있는 분들은 서울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의 격차가 서울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빌라나 다가구를 가진 사람과의 격차와 서울의 아파트는커녕 다가구에서 월세 사람과의 격차가 30년, 50년.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려면 자기 수입의 30%를 저축해서 120년 걸려요. 20대 후반에 취업을 해서 집을 마련하려면 다음 생에 가서 후손을 위해서인데 후손한테 모은 돈 넘겨줘가지고 그런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진단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전문가라는 자들이 이런 데 나와가지고 가짜 전문가들이 가짜 진단을 같이 하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또 정부는 아니 뭘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야 갑자기. 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만 공급이 부족해? 뭐 박근혜 이명박 때는 공급을 막 어마어마하게 했나? 박근혜 때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박원순이 400개의 조합을 없애버렸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요. 근데 집이 없는 사람들도 낸 세금을 가져다가 여러 채 가진 투기꾼들 집에 페인트 칠해주고 집을 고쳐주고 집을 새로 지어주는 그런 짓을 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을 그런 돈을 갖다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대출금을 해줘서 지금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집값의 80%를 대출해 주니까 전세 보증금 빼주고 월세로 돌려. 월세 보증금만 좀 받아도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몇십만 개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세값도 뛰고 집값도 뛰는 시기가 작년이었어요. 근데 임대차 3법을 도입한 거예요.